리본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, 권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코올 중독자 권입니다.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선생님이 처음 술을 접하게 되신 게 언제부터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초등학교 지나서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들이 일찍 이혼하시고 그러면서 뭐 형제들하고 삼남매니까 삼남매끼리 살면서 하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집을 가출을 하고 나와서 붙은 것 같아요. 네.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인데 네. 그때서 밖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?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뭐 슈퍼 같은 데서도 몰래 훔쳐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일을 하도 배고프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갈비집이나 당구장 같은 데서 일하면서 뭐 갈비집 같은 데서는 솔직히 불 피면서 손님들을 남기고 가신 음식들이 있어요. 그런 거 먹으면서 술도 먹고 그리고 또 당구장에서는 예전에는 12시까지였거든요. 그때는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런 뭐 손님들이 주고 가신 거나 거기서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때는 카드 같은 것도 하셨거든요. 그러면 그때 잔심부름들 뭐 담배 심부름이나 음료수 같은 거 사다 드리면서 남은 거 갖고 제가 쓰고 그런 거 갖고 생활했었습니다.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. 그러면은 잠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러면 그때는 뭐 일명 노숙이죠. 노숙 뭐 예전에는 뭐 역이나 다리나 그런 데서 많이 노숙도 했고요. 예전에는 김장 독 이렇게 묻어놓으면 네, 위에 울럭처럼. 예, 이렇게 쳐놓거든요. 그런 데서도 노숙했었고요. 주위에 노숙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. 예,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시구나. 그때는 그분들이 뭐 얻어 오시거나 아니면 술 같이 드시거나 많이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 같이 노숙하면서 술도 마시고 하셨겠어요? 네, 그러면 술도 많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노숙할 때는 그때는 뭐 술도 많이 먹고 술 기운에 잠도 자고 추울 때는 뭐 비도 오는 날은 술 먹고 그냥 잠들고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. 얼마나 드셨어요? 그때는 뭐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10병 이상도 먹고 보통 하루에 9병에서 10병 정도 대략 먹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드셨으면 건강상의 문제나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 이후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?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요.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환청, 환시 그러면서 그때 아마 병원 간 것 같아요. 그때부터. 어떤 환청이나 환시가 있었나요? 그때는 몰랐는데 그 정신병원 가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 벌레하고 뭐 들리거든요. 벌레 소리가 네. 말을 시켜요.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고 들리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때는 굉장히 그게 무섭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술 먹다 건물에서 옥상에서 술 먹다가도 그게 들리면 막 뛰어내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잡아주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 병원 가게 된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병원 생활을 처음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몇 번 정도의 입퇴원을 반복하셨나요? 입퇴원은 한 10번에서 한 8번에서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그게
몰랐거든요. 솔직히 한 번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이더라고요. 한 3개월 지나면 퇴원하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안 먹게 되는데 그게 또 입되니까 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입퇴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병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땐 네. 끊을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, 솔직히. 근데 저걸 왜 못 끊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그때서야 이게 알코올 중독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잦은 입퇴원을 하시고 네. 좀 내가 깨달으신 게 이게 알코올 중독이구나 하면서 나의 병을 네. 내가 알게 되신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또 외래진료 다니시면서 유지하시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힘들고 할 때 죽고 싶은 생각도 드셨다라고 좀 예. 들었거든요. 근데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솔직히 한 7번인가 6번 다닐 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되나, 병원 들어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. 그때는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상담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알코올성 우울증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, 제가 그때 자살 한 2번인가 3번 시도도 했었거든요.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, 솔직히. 근데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은 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거다고,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가끔은 무지 힘들죠.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병원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계속 반복되게 입퇴원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제 생각엔 병원에 있을 때는 끊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퇴원을 하면 자만심이 생겨요. 자만심. 약도 3개월 먹으면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.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, 그리고 주위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 술도 권하시고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먹고, 좋다고 생각하면 또 그 기분에 또 먹게 되고, 그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, 계속. 그러니까 많이 자만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병이 다 낫다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. 주위 분들, 병원 분들 만나보시면 전 다 끊었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근데 저희 환자들끼리는 죽어서도 술 먹는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산소에 가면 술 따라준. 근데 그게 자만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네.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나시니까 좀 기분은 어떠세요? 좀 홀가분합니다. 그래, 오히려 좀 가벼워지신 것 네, 같으세요? 네. 힘들거나 불편했던 감정은 없으셨나요? 조금 떨리고 네.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면. 오늘은 우리 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힘들었던 어린 시절, 그리고 거리 노숙, 그리고 정신병원과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들까지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, 우선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. 다음 주에는 우리 권 선생님의 새로운 희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구 외치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코올 중독에서 로그아웃 희망으로 로그인. 지금까지 리모TV였습니다.